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9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장육부란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오장육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쪽 전공이 아니어서 오장육부 자세한 설명은 못 드립니다. 단지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라는 것을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장육부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오장이다, 육부다, 뭔가 5개의 장이 있고 6개의 부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장과 부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장이라는 것은 꽉 찼다, 내부가 충실하다,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고, 부라는 것은 내부가 비어 있는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창자다 그러면 이렇게 대장이다, 소장이다, 창자가 있으면 이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뭔가 소화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통과되는 그런 것인데, 비은 것이 부고 차 있는 것이 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한방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크게 구분을 두고, 자,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장장과 장부부다. 네. 그래서 둘 다 사람의 몸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육단어를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것은 이제 이 발음이 왔다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장부 그대로 왔죠. 그리고 뜻으로 보면 감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곶집이라는 것은 창고예요. 뭔가 창고에 넣어서 감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의 몸 속에서, 사람의 몸 속에 안에 들어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일단은 의미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장장, 장부부인데 이 글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에 오장육부를 국어사전을 보니 한방에서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래서 줄여서 장부라고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되겠죠.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 내장이라는 걸 찾아보니 동물의, 그렇죠, 가슴과 배 속에 있는 기관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내장이다. 우리가 잘 알죠. 이것은 이제 호흡기와 관련된 것이 있고, 소화기와 관련된 게 있고, 비뇨기와 관련된 것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과 관련해서 장기란 얘기합니다. 장기를 기증한다 할 때 물론 이 장자를 쓰고, 기자는 이 그릇 기자를 씁니다. 장기 할 때 그릇 기자를 쓴다, 그렇게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호흡기관이다, 소화기관이다 할 때 기관은 또 이렇게 그릇기와 이렇게 관리라고 할 때서는 이런 관자를 쓴다. 벼슬 할 때 글자가 이렇게 확인하지 않으면 이 글자를 쓰는가 안 쓰는가 좀 미심쩍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글자를 쓴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장이 무엇이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한자로 이렇게 쓴다는 걸 따져보겠습니다. 5개의 장자가 들어간다. 전부 장자는 같은 장자예요. 그렇죠? 간이다. 간과 쓸개 할 때 간입니다. 간이요. 발음은 여기에 방패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심장이 있다. 심장은 이제 마음심자를 쓰겠죠? 심장. 이것은 순우리말로 하면 염통을 얘기한다. 염통. 그리고 비장. 비자는 어렵지만 여기에 발음이 있죠. 낮을 비자예요. 그리고 육달을 있다. 네, 그래서 비장은 지라를 얘기한다. 순우리말로는 지라다. 그리고 폐장. 폐는 이제 폐를 얘기합니다. 허파. 그래서 이것은 폐라고 하면서 허파 또는 부하가 일어난다 할 때 부하. 그것이 순우리말로 허파, 부하를 폐장이라 한다. 신장은 이제 이렇게 콩팥을 얘기한다.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5개의 글자가 우리가 자주 못 보는 글자, 마음심자는 자주 보지만 나머지는 잘 안 보입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다 육달어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우리의 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육달어리 들어가 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육부는 6개의 부다. 6개는 대장. 여기는 이 장자지만 창자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창자, 대장은 큰 창자다. 네, 그리고 소장은 작은 창자다. 이렇게 되겠죠. 위다. 위는 밥통을 얘기한다. 우리 위, 그렇죠? 여기도 이제 육달어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이다. 담은 쓸개를 얘기하죠. 여기도 육달어리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상당히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방광도 여기에도 육달어리 다 들어갑니다. 사람의 몸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줌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초라는 게 있다. 상초, 중초, 하초. 이래가지고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장기를 가리킨다기보다도 어떤 기관을 얘기한다.
이것은 삼초는 상초, 중초, 하초가 되는데, 상초는 이렇게 호흡기관과 관련된 것, 중초는 소화기관과 관련된 것, 하초는 이렇게 비뇨기와 관련된 것, 막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는 뭐 특정 부위를 얘기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부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서 육부다. 이렇게 되겠죠. 오장육부. 네. 쓰기는 좀 어렵지만은 보고 좀 읽을 수는 있었으면 어떨까. 그리고 육달월이 많이 들어간다. 글자에. 그렇죠. 자, 이제 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오장장이에요. 그렇죠. 오장장인데 이 위에 보면 육달월이 붙기 전에 보면 감추운다는 뜻의 감출장이에요. 감출장이 육달월 한 게 오장이다. 우리 몸속에서 뭔가 감추어져 있죠? 몸속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글자는 또 위에 풀초를 띄게 되면 착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가 다 비슷하죠. 이 글자가 기본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착하다. 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죽일 장이다. 네, 여기에 보면 왼쪽에는 장수장변이죠. 장수장이다. 이게 상을 얘기한다. 상, 침상 같은 상을 얘기한다. 그리고 창과가 있다. 예, 사람을 이렇게 상에 엎드려 놓고 뭐 재단에서 죽이든지 창을 찌른다든지 뭐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죽인다는 뜻인데 여기에 신한 신자가 이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렇죠? 신한 신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가. 왜냐하면 창으로 신한 신이라는 것은 적에게서 적을 잡은 포로다. 포로는 보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이렇게 옆으로 곁눈질을 하는 모양이다. 그 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으로 찌른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제 지배를 당하겠죠. 복종을 합니다. 눈의 상처를 보면 이제 도망갈 수 없어서 저항을 포기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게 착하다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풀초자가 붙었다. 그러면 착하게 된 포로로 잡힌 자가 이렇게 이제 착한데 여기에 풀이 있다는 것은 숲속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몸을 감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이러한 글자가 상당히 가늘게 뭔가 자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늘게 만든 창고를 얘기한다. 풀을 저장하는 창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자를 두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어쨌든 포로로 잡힌 사람이 눈에 상처를 입어서 착하게 되어서 풀숲에 도망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생각이 됩니다. 냉장할 때, 냉장고 할 때 차게 보관한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육달을 붙이면 오장이다. 그렇죠? 우리가 장기 할 때 쓰는 것이다. 자, 여기에 이제 나무 목을 하면 나무로 만들어서 뭔가 감추는 그것은 장롱이다. 옷을 장롱 안에 넣어놓으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몰라도 장롱이다 할 때 장롱이다. 농은 이렇게 쓴다. 대바구니 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개편을 넣으면 장물이다. 좀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건, 훔친 거라든지 그런 것을 장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조개가 들어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장물이다, 장물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 글자가 사실 상당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기본이다. 근데 이것은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 속 용어로는. 그러면 이제 감춘다는 뜻의 이것이 조금 상당히 기본이 되겠죠. 네, 그 위에 올라가면 이런 글자들이 있다 해서 한번 눈여겨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장부 할 때는 이렇게 되겠죠. 장부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 올라가면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이것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마디초는 손이죠. 사람에게 손으로 뭘 준다. 마디초는 손을 얘기한다. 그래서 준다는 뜻이다. 여기에 집음자를 하게 되면 곧집을 얘기한다. 창고를 얘기한다. 우리가 정부라고 할 때 이 글자를 쓴다. 그렇죠? 여기에 언덕부자를 올리면 붙을 부가 된다. 붙는다. 부속됐다. 부속병원이라든지. 예, 그렇죠? 여기 창고에 다시 고기 육을 넣었다. 곧집에 고기 육을 넣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창고에 어떤 고기를 넣어 썩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썩을 부패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위에 대나무를 넣으면 이제 부신부 어떤 정표를 얘기합니다. 그런 부신부가 있다. 부호라고 할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오늘 나온 장부부가 있죠. 장부라고 할 때 씁니다. 이 장부부자도 그렇고 앞에 장자도 그렇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쭉 올라가면 이제 쉬운 글자다. 쉬운 글자부터 차례차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오장육부라는 것은 5개의 장과 6개의 부다. 여기서 결국 감추운다. 그리고 창고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활력을 저장하는 장소다. 이
오장과 육부가 제대로 돌아가야 사람이 건강하고 든든하다. 막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